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2025년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컴퓨터 시험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최근 5년간 기출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적중 예상 문제 2탄 실기 3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꽈락 40% 이상, 총점 63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입니다. 세부 교과목별로 정해진 문제수가 있으니 파악하시고 공부해주세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병원 화재 시 대피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린 후 화재실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시킨다. 2번. 중증 환자, 경증 환자, 거동 가능 환자, 내연계, 직원 순으로 대피한다. 3번. 피난 유도반은 출입문 및 비상구의 개방 여부를 확인한다. 4번.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연기로 인한 질식의 우려로 탑승 금지한다. 5번.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절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중증 환자, 경증 환자, 거동 가능 환자, 내연계 직원 순으로 대피한다입니다. 올바른 순서를 살펴보면 내연계, 거동 가능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직원 순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문제. 3세 미만 아이의 고막 체온 측정 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후상방, 2번 전상방, 3번 후하방, 4번 전하방, 5번 전후방. 정답은 3번 후하방입니다. 성인은 후상방으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표준 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병원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혈액 감염이다. 2번 말초혈관 도가는 하지보다는 상지에, 손등보다는 손목이나 상완에 삽입한다. 3번 드레싱 카트는 환자 방안까지 가지고 간다. 4번 질병이나 감염 상태와는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한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감염 관리의 기본 원칙을 의미한다. 5번 소독제 사용 시 멸균 겸자의 끝은 허리 이상으로 유지한다. 정답은 4번. 질병이나 감염 상태와는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한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감염관리의 기본 원칙을 표준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표준주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병원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요도 감염입니다. 2번 말초혈관 도가는 하지보다는 상지에, 손목이나 상완보다는 손등에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드레싱 카트는 환자 방안까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소독제 사용 시 멸균 겸자의 끝은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염병 환자의 식기소독에 적합하다. 2번 가격이 비싸고 멸균 시간이 길며 충분한 통기 후에 사용해야 한다. 3번 화학적 멸균 방법으로서 높은 온도에서 멸균하기 때문에 열 멸균이라고도 한다. 4번 기구, 방포, 직물 등 열과 습기에 강한 물품 멸균에 사용된다. 5번 고온으로 인한 파괴 효과를 이용한 오븐 형태의 멸균이다. 정답은 2번 가격이 비싸고 멸균 시간이 길며 충분한 통기 후에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내용 알아볼까요? 1번, 감염병 환자의 식기 소독에는 자비 소독이 적절합니다. 3번, 화학적 멸균 방법으로서 낮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냉멸균이라고 합니다. 4번, 고열이나 습도에 민감하고 예리한 기구, 내시경, 플라스틱, 고무 제품 멸균에 적합합니다. 5번, 고온으로 인한 파괴 효과를 이용한 오븐 형태의 멸균은 건염 멸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소독 및 멸균과 관련된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독은 세균의 포자는 사멸시키지 못한다. 2번 멸균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전부 사멸한다. 3번 정균은 세균의 성장,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다. 4번 면역은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이다. 5번 살균은 세균의 생활 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하여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하는 것이다. 정답은요. 5번 살균은 세균을 죽이는 것이고 5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균의 생활 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하여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하는 것은 방부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소독용액 따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독용액은 항상 열어놓는다. 2번 뚜껑을 열어서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잡는다. 3번 표지가 붙은 쪽을 아래로 가게 하여 병을 잡은 후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 후 쓴다. 4번 뚜껑이 열린 소독위로 물건을 주고받는다. 5번 용액병에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은 적어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2번 뚜껑을 열어서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잡는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내용 알아볼까요? 1번 소독 용액의 뚜껑은 필요할 때에만 열고 가능한 한 빨리 닫아야 합니다. 3번 표지가 붙은 쪽을 위로 가게 하여 병을 잡은 후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 후 써야 합니다. 4번 뚜껑이 열린 소독기로 물건을 건네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용액병에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은 적어둬야 합니다. 문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금식을 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골 밀도 검사, 2번 복수천자, 3번 폐기능 검사, 4번 간 기능 검사, 5번 심전도. 정답은 4번 간 기능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을 요하는 검사의 종류 추가로 알아볼까요? 위 내시경술, 기관지 내시경술, 정맥 신호 조형 사진, 상부 이상간 조형술, 공복 혈당, 대장 내시경술,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시에 필요합니다. 문제. 혈액 검사 시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의 종류에 따라 보통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하다. 2번 검사의 종목이 많을수록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하다. 3번 체열량이 모자라면 다시 더 체열 후 시험관에 넣는다. 4번 채취한 검사물은 바로 검사실로 보낸다. 5번 전체 혈구 계산 12시 검사의 경우 EDTA가 섞인 시험관을 사용하여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3번. 체열량이 모자라면 다시 더 체열 후 시험관에 넣는다입니다. 자, 그럼 올바른 답을 알아볼까요? 다시 더 체열하여 다른 시험관에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험관에 다시 넣으면 용혈, 즉 세포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문제. 흉광천자 시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옆으로 눕는다. 2번 엎드려 눕는다. 3번 쇼크 자세로 눕는다. 4번 천자측 상지를 머리 위로 올리게 한다. 5번 의자 등받이 쪽에 등을 대고 앉는다. 정답은 4번 천자측 상지를 머리 위로 올리게 한다입니다.
그 밖에도 의자 등받이 쪽을 안으며 걸쳐 앉게 한 뒤 베개를 받치고 팔짱을 낀 채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문제. 자기 공명 영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 전 금식을 해야 된다. 2번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헤드폰을 착용시킨다. 3번 안정된 마음으로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 4번 검사 시간은 약 20분에서 40분 정도이다. 5번 촬영 동안 진정제가 투여되었다면 당일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요. 1번 검사 전 금식을 해야 한다입니다. MRI 검사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문제. 침대 목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실 온도는 22에서 23도씨가량이 좋으며 창문을 닫아 통풍을 차단한다. 2번 43에서 46도씨의 물이 대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되도록 한다. 3번 눈곱이 낀 쪽부터 닦아낸다. 4번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에 따라 마사지 하듯 씻어준다. 5번 발톱을 자를 때는 일자로, 손톱을 자를 때는 둥글게 깎도록 한다. 정답은 3번 눈곱이 낀 쪽부터 닦아낸다입니다. 원래는 눈곱이 끼지 않은 쪽부터 닦아줘야 합니다. 문제. 틀니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약과 칫솔을 사용해서 닦는다. 2번 닦는 동안 싱크대와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 놓는다. 3번 틀니를 보관할 때에는 불투명한 컵에 보관한다. 4번 틀니는 따뜻한 물로 닦아준다. 5번 틀니를 간호사가 끼워준다. 정답은 2번 닦는 동안 싱크대나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 놓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틀니 간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세정제와 칫솔을 사용해서 닦아야 합니다. 3번 틀니를 보관할 때에는 투명한 컵에 보관해야 합니다. 4번 틀니는 찬물로 닦아줘야 합니다. 5번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틀니를 끼게 하고 필요하면 도와줘야 합니다. 문제. 비위관 영양시 옳지 않은 것은 1번 흡인한 내용물이 50ml 이상 나왔을 때에는 영양액 주입을 연기한다. 2번 처방된 유동식은 체온보다 약간 높거나 실온 정도의 유동식을 천천히 주입한다. 3번 위에서 30에서 50cm 정도의 높이에 영양백이 위치하도록 한다. 4번 물과 영양액을 주입하는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5번 위관 영양 시 물을 넣는 이유는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옳은 설명을 알아볼까요? 흡인한 내용물이 100ml 이상 나왔을 때 영양액 주입을 연기해야 합니다. 문제. 장내가스 배출과 복부 팽창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장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윤활관장, 2번 고풍관장, 3번 수령관장, 4번 정체관장, 5번 배변관장. 정답은 2번 구풍간장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간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윤활간장은 오일을 주입하여 변을 부드럽게 배출하기 위한 간장입니다. 3번 수령간장은 조직을 수축시켜 지혈하기 위한 간장입니다. 4번 정체간장은 관장액이나 치료적 약물을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하기 위한 관장입니다. 5번 배변관장은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유도하기 위한 관장입니다. 문제. 환자가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준다.
2번 따뜻한 변기를 둔부 밑에 받치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회음부에 부어내린다. 3번 소변 보는 자세를 침대에서 취해준다. 4번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5번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적용한다. 정답은요. 4번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입니다. 자, 옳은 답은 의사 허락이 있다면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복부검사, 질검사, 여자의 인공도뇨 시, 회음부 연료법 시 적절한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배행 Y, 2번 파울러 자세, 3번 골반 내진 자세, 4번 무릎 가슴 자세, 5번 심즈 자세. 정답은 1번 배행 Y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체위별 목적 알아볼까요? 2번 팔러 자세는 호흡곤란 환자 심장 수술 후의 자세입니다. 3번 골반 내진 자세는 회음부 질 등의 생식기와 방광 검사 시 자세입니다. 4번 무릎 가슴 자세는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자궁 혹을 예방하는 운동, 대장 검사 시 자세입니다. 5번 심즈 자세는 관장이나 항문 검사 시 자세입니다. 문제. 관절이 움직여서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만 근육에 걸리는 힘은 변하지 않는 운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능동운동, 2번 수동운동, 3번 등장성 운동, 4번 등척성 운동, 5번 근력운동. 정답은 3번 등장성 운동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운동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능동운동은 환자가 스스로 근육을 수축하여 관절의 가동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2번 수동운동은 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수동적으로 운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번 등척성 운동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며 5번 근력 운동은 근육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하는 운동입니다. 문제.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을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발의 아래쪽 부분을 앞으로 약 15cm, 옆으로는 약 15cm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2번 목발의 높이는 겨드랑이와 목발의 패드 사이에 손가락 두세 마디가 들어갈 정도가 적합하다. 3번 발은 팔꿈치를 2~30도 정도 굽힌 상태로 조절한다. 4번 겨드랑이에 몸무게를 지탱한다. 5번 목발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를 자주 점검한다. 정답은 4번 겨드랑이에 몸무게를 지탱한다입니다. 목발은 손목이나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문제. 왼쪽 편마비인 환자의 단추 없는 상의 입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의의 한쪽 소매 끝에서 옆구리 선까지 모아 손목에 걸어둔다. 2번 환자의 왼쪽 손을 모아 잡아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부터 상의를 입힌다. 3번 상의의 머리 부분을 크게 벌려 입기에 편리하도록 하여 입힌다. 4번 간호조무사는 남은 한쪽 소매를 건강한 쪽 어깨 위에 놓고 옷소매 끈에 손을 넣어 겨드랑, 허리 부분까지 손이 나오도록 한다. 5번 옷을 벗을 때는 왼쪽부터 벗는다. 정답은 5번 옷을 벗을 때는 왼쪽부터 벗는다입니다. 자, 그럼 옳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옷을 벗을 때에는 건강한 쪽부터인 오른쪽부터 벗어야 하고 옷을 입을 때에는 불편한 쪽부터, 즉 왼쪽부터 입어야 합니다. 문제. 영아나 어린 아이에게 주로 적용되며 수술 상처나 피부 병변을 긁지 못하도록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팔꿈치 보호대, 2번 재킷 보호대, 3번 손목 보호대,
4번 장갑 보호대, 5번 혼이불 보호대. 정답은요, 1번 팔꿈치 보호대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보호대의 종류별 목적 알아볼까요? 2번 재킷 보호대는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에게 사용하여 낙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번 손목 보호대는 천으로 만들어 손과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4번 장갑 보호대는 주사바늘이나 삽입한 관 제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번 혼이불 보호대는 영아가 몹시 움직여서 치료에 방해되게 될 때 이용되는 혼이불입니다. 문제. 얼음 주머니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혈 시 혈관 수축을 돕기 위함이다. 2번 얼음을 덩어리째로 사용한다. 3번 얼음 주머니에 얼음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넣고 찬물을 부은 후 마개를 꼭 잠근다. 4번 얼음 주머니가 새는지 확인한 후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5번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천으로 만든 커버에 넣는다. 정답은 2번 얼음을 덩어리째로 사용한다입니다. 정답은 잘게 깬 얼음을 물에 씻어 모난 부분을 원만하게 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배설량 측정 시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글액, 2번 소변, 3번 설사, 4번 젖은 드레싱, 5번 심한 발한. 정답은 1번 가글액입니다. 그 밖에 배설량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정상 대변이나 정상 호흡 시 수분 소실량, 발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산소를 투여받고 있는 대상자가 말하고 먹을 수 있는 산소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소 마스크, 2번 비강 카테터, 3번 비강 캐뉼라, 4번 벤츄리 마스크, 5번 비제움 마스크. 정답은 3번 비강 캐뉼라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산소 투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산소 마스크는 고농도의 산소 공급이 가능하며 코와 입 주변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 비강 카테터는 비공을 자극하고 삽입할 때 불편하여 저농도의 산소 투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4번 벤츄리 마스크는 정확한 FiO2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코와 입 주변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 비제온 마스크는 역시나 코와 입 주변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으며 대상자가 마시는 공기 중의 산소의 농도인 FiO2가 가장 높게 제공되는 방법입니다. 문제. 기관 절개근 관리 및 흡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Y관에서 엄지손가락을 떼어 압력이 걸리지 않게 한 상태로 흡인한다. 2번 흡인압이 걸리면 부드럽게 카테터를 돌리면서 분비물을 흡인한다. 3번 1회 흡인 시간은 20초 정도 흡인을 하고 카테터를 제거한다. 4번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번 기관 절개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올 때까지 멸균된 겸자로 기관 절개 부위를 벌리고 있어야 한다. 정답은 3번 1회 흡인 시간은 20 정도 흡인을 하고 카테터를 제거한다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1회 흡인 시간은 10초 정도로 흡인을 해야 합니다. 문제. 상처 소독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처 소독 시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해야 한다. 2번 가장 오염이 심한 쪽에서 오염이 안 된 부위 쪽으로 닦는다. 3번 깨끗한 상처를 소독할 때에는 상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으로 그리면서 닦아준다. 4번 소독된 바셀린 거즈를 만들 때는 고압 증기 멸균을 한다.
5번 수술 부위를 방부 용액이 묻은 꺼즈로 닦아낼 때는 주위 피부 쪽부터 시작하여 상처 부위 쪽으로 닦아낸다. 정답은요. 1번 상처 소독 시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상처 소독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가장 오염이 안 된 부위에서 심한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닦아야 합니다. 3번 깨끗한 상처를 소독할 때에는 상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아줘야 합니다. 4번 소독된 바셀린 꺼즈를 만들 때는 건열 멸균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5번 수술 부위를 방부 용액이 묻은 꺼즈로 닦아낼 때는 상처부터 시작하여 주위 피부 쪽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문제. 환자가 앙와의 자세를 유지할 때 욕창 호발 부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후두골, 2번 견갑골, 3번 흉골, 4번 팔꿈치, 5번 발꿈치. 정답은 3번 흉골입니다. 흉골은 복 Y시 욕창 호발 부위가 되겠습니다. 문제. 붕대를 감을 때의 주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간 관절을 구부린 상태의 정상 체위를 유지하도록 붕대를 감는다. 2번 붕대를 감을 부위 중 말단 부위 색깔을 관찰하기 위해 노출을 시킨다. 3번 피부가 맞닿은 부위에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붕대 감은 쪽 피부에 솜이나 거즈를 대어준다. 4번 배액이 있는 상처 위에 적용할 붕대는 마르면서 수축되어 허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느슨하게 감아준다. 5번 상처 위에서는 붕대를 시작하거나 끝내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3번 피부가 맞닿은 부위의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붕대 감은 쪽 피부에 솜이나 꺼즈를 대어준다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감은 반대편 피부에 솜을 대어줘야 합니다. 문제. 견인 환자 간호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자는 앙와이로 눕히고 손상 부위에 불필요한 긴장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체위를 유지한다. 2번 골절 환자의 경우 과도한 견인은 뼈가 붙지 않으므로 상간다. 3번 모든 견인줄의 매듭이 안전한지 살펴본다. 4번 화장실에 갈 때는 추를 잠시 내려놓는다. 5번 추가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화장실에 갈 때는 추를 잠시 내려놓는다입니다. 견인장치의 추는 의사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수술 전 환자 교육을 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2번 수술 후 배변을 하기 위해서, 3번 수술 후 배뇨를 하기 위해서, 4번 수술 후 영양을 하기 위해서, 5번 수술 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정답은 1번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상모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개 수술 전날 밤에 한다. 2번 소독을 완전히 하여 수술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3번 피부 준비 부위는 수술 부위보다 넓고 길게 잡아야 한다. 4번 면도기는 30에서 45도 각도로 피부에 대고 한다. 5번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민다. 정답은요. 5번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민다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털이 난 방향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문제. 시각 장애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2번 환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3번 실물, 그립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4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5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정답은 2번 환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대화 방법별 대상자 알아볼까요? 1번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각장애 환자의 방법이고, 3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것은 언어장애 환자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4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의력 장애 환자 대화법이고, 5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 주는 것은 진압력 장애 환자의 대화 방법입니다. 문제. 환자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침묵, 2번 반영, 3번 촉진, 4번 탐색, 5번 확인. 정답은 4번 탐색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치료적 의사소통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침묵은 생각을 정리하고 결정하며 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2번 반영은 환자가 이야기를 다시 말해줌으로써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번 촉진은 환자가 하는 말의 흐름을 최소한으로 방해하면서 환자의 특별한 생각이 지속되는 것을 격려하고 강화하기 위해 몸동작 또는 언어적 단서를 사용하고 한 주제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5번 확인은 사건의 때나 순서를 명확히 알기 위하여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와 다른 일까지 일으키게 한 정도나 어려움, 인과관계를 알기 위함입니다. 문제. 투약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한다. 2번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약을 옮기지 않도록 한다. 3번 약제를 희석시킬 경우 약의 용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주도록 한다. 4번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주던 약 말고 새로운 처방을 받아 투약한다. 5번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보관 시 캐비닛에 넣고 잠근다. 정답은 5번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보관 시 캐비닛에 넣고 잠근다입니다. 옳은 방법은 반드시 약장에 넣고 이중 잠금 장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 투베르클린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질병의 진단 또는 항생제 등 약물 과민 반응 검사를 하기 위한 투약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근육주사, 2번 피내주사, 3번 피하주사, 4번 정맥주사, 5번 경구투약. 정답은 2번 피내 주사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투약 방법별 목적 알아볼까요? 1번 근육주사는 피하 주사보다 혈관 분포가 더 많아 약의 빠른 흡수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3번 피하 주사는 예방주사, 인슐린, 헤파린 주사 등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4번 정맥주사는 약물, 영양물질 등을 주입할 수 있고 약의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5번 경구투약은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는 투약 방법입니다. 문제.
임종을 앞둔 환자의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종을 앞둔 환자는 독방을 주어 혼자 있게 한다. 2번 시력이 약해지므로 방은 밝게 해준다. 3번 청각은 늦게까지 남아있으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4번 실내 온도는 21에서 23도씨 정도로 유지시킨다. 5번 욕창의 예방을 위해 체위를 변경시키고 머리를 약간 높여준다. 정답은요. 1번 임종을 앞둔 환자는 독방을 주어 혼자 있게 한다입니다. 올바른 답은 독방을 주어 개인성을 유지하되 혼자 있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